여러분, 잠시만 손에 들고 있는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서랍 속 오래된 동전 보관함,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상자 안에 1967년이라고 적힌 대한민국 1원짜리 동전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동전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1원짜리 동전에는 대한민국 화폐 역사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 오늘날 수집가들이 주목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1967년 대한민국 1원 동전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동전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동전에서 무엇이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래된 동전과 숨겨진 화폐 가치를 찾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희귀 동전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967년 대한민국 1원 동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전은 대한민국의 초기 현대주화 역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7이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시기입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이 가득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1967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일상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작은 1원 동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에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손에 들고 무궁화 문양을 바라보면 단순한 금속 조각 이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작은 역사적 기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면에는 지런지라는 한글 표기와 한국은행지라는 글자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연도인 1967, 그리고 숫자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당시 한국의 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액면가를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67년 1원이라고 해서 모든 동전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초보 수집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됐으니까 비싸겠지? 하지만 동전 수집 세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연도만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보존 상태, 표면의 세부적인 특징, 마모 정도, 광택, 극힘, 변색,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점, 그리고 진품 여부까지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967년 1원 동전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1967년형 1원은 약 4,850만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967년 동전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초고가 희귀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발행량이 많았다고 해서 현재 상태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지갑 속에서 움직이고 주머니 속에서 다른 동전과 부딪히고 습기와 먼지에 노출되고 여러 환경에서 보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동전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기고 높은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며 원래 가지고 있던 금속의 광택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상태가 뛰어난 동전이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나 좋은 상태로 남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67년 1원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 60%와 아연 40%가 사용되었고 무게는 약 1.7g, 지름은 약 17.2mm입니다.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당시에는 실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의 특성 때문에 오래된 동전을 볼 때 색상과 표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동전의 색이 어둡다고 해서 무조건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짝인다고 해서 무조건 고가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면 집에 있는 세척제나 금속 광택제를 이용해서 새 것처럼 닦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집가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전 표면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제거하거나 미세한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967년 이런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닦지 마십시오. 그 상태 그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손에 동전을 들고 앞면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무궁화 주변의 세부적인 선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질환은 글자의 가장자리가 뭉개져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은행 기라는 글자 주변에 심한 마모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동전을 뒤집어 보십시오. 1967이라는 연도 숫자의 모서리가 살아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특히 숫자 1 주변과 글자 주변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왜 이런 작은 부분이 중요할까요? 동전의 상태를 평가할 때 세부 디자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통된 동전은 높은 부분부터 먼저 마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동전인데도 세부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다면 수집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일반적인 가격 자료에서는 1967년 이런 동전의 보통 상태가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등급의 예시는 훨씬 낮은 가격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15만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여러분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반적인 1967년 이런 동전과 특별한 오류나 극도로 뛰어난 보존 상태, 희귀한 변종 또는 검증 가능한 특별한 출처를 가진 동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전 수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1967년. 둘 다 1원. 둘 다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평범한 동전이고 다른 하나는 수집가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의 선명도입니다. 세 번째는 표면에 이상한 흔적이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진품 여부입니다. 오래된 동전의 세계에서는 희귀해 보인다와 실제로 희귀하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동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휴대폰 카메라로 앞면과 뒷면을 가까이 촬영해 보십시오. 특히 무궁화의 중심 부분, 글자의 가장자리, 1967 숫자, 그리고 동전 전체의 테두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성급하게 인터넷에서 본 최고 가격만 믿고 동전을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비슷한 동전과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별한 동전과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특별한 동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967년이라는 숫자가 왜 이 동전에서 중요한지, 1966년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동전의 가장자리와 표면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면 여러분은 이 작은 이런 동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동전의 세부 디자인과 보존 상태를 더욱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숫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1967년 이런 동전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부터는 이 동전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67년 대한민국 일원 동전이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동전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967년 1원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1.7g, 지름은 약 17.2mm입니다. 또한 이 시리즈의 가장자리는 평평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이 기본적인 특징과 크게 다르다면 잠시 멈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가 지나치게 다르지는 않은지, 크기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가장자리의 형태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전의 양쪽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확인만으로도 단순히 오래된 동전과 실제로 자세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동전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궁화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 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지론지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한국은행지라는 글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당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화폐 발행 기관을 모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동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궁화의 섬세한 부분이 닳고 글자의 모서리가 부드러워지고 표면에 작은 긁힘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1967년 동전에서 무궁화의 세부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렷하게 남아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집가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급입니다. 동전의 등급은 단순히 깨끗해 보이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모되었는지, 원래의 세부적인 디자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표면의 긁힘이나 손상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동전 2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1967년 1원입니다. 한 개는 수십 년 동안 주머니와 지갑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표면에는 수많은 작은 흠집이 있고 무궁화의 세부적인 선도 상당히 닳아 있습니다. 다른 한 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표면이 비교적 깨끗하고 디자인의 세부적인 부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도와 액면가는 같지만 수집가가 바라보는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러 화폐 가격 자료에서도 1967년 1원의 가격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노미스터는 1967년형의 상태별 참고 가격을 매우 낮은 일반 가격대에서부터 미사용 상태까지 구분해 제시하고 있으며 NGC의 세계 주화 가격 가이드 역시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1967년 1원 무조건 엄청난 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엄청난 가격을 적어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동전도 자동으로 같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전 시장에서는 상태, 희귀도, 오류 여부, 진품 여부, 인증 여부, 실제 거래 기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작은 동전을 계속 자세히 살펴봐야 할까요? 바로 희귀한 특징 때문입니다. 오래된 주화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판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주화가 압인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나 디자인 일부가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희귀 오류 주화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마모일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표면에 이상한 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초보자는 이것을 보고 오류 동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다른 동전과 부딪히면서 생긴 긁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제조상의 특징이 실제로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볼 때는 감정적인 판단보다 차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손전등을 비스듬히 비춰보십시오. 정면에서 볼 때 보이지 않던 표면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빛으로 동전을 가열하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연광이나 적당한 조명을 이용해서 표면을 천천히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확대경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무궁화의 가장자리. 일원지라는 글자의 모서리. 한국은행지라는 글자. 뒷면에 더 뱅크 오브 코리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1967과 액면가 숫자 1. 이 부분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디자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전을 절대로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고 조금만 닦으면 훨씬 비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가의 세계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친 천이나 금속 세척제를 사용하면 미세한 극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가장 좋은 첫 번째 행동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전의 가장자리만 잡고 관찰하십시오. 이제 발행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7년 1월은 약 4,850만 개가 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966년에 약 70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수량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1967년 동전이 매우 희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1967년형은 상당한 수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전을 특별하게 이야기할까요? 답은 바로 상태와 개별적인 특징입니다. 수천만 개가 만들어졌더라도 그중 모든 동전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전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동전은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동전은 오래된 지갑이나 상자 속에 보관되었습니다. 또 어떤 동전은 다른 동전과 함께 금속통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서로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수집가들의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동전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오래된 물건 상자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오래된 서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동전 보관함에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동전의 표면을 자세히 확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67년 1월은 이 디자인의 마지막 발행 연도입니다. 1966년과 1967년 2해 동안 같은 기본 디자인의 1원 주화가 발행되었고 1967년이 마지막 발행 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가들은 단순한 숫자뿐 아니라 한 시리즈의 시작과 마지막 발행 연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7이라는 연도는 이 특정 디자인의 한 시대가 끝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동전을 볼 때 단순히 1원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960년대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을 직접 통과한 작은 역사적 물건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1원이 실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작은 액면가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 구매와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인의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지갑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손에서 사라져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된 동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1967년 1원이 수집가에게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 그 특별한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디자인, 금속, 발행량, 보존 상태, 오류 가능성, 그리고 진품 여부를 모두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영상에서 약속드린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집가는 높은 가격이라는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1967년 1원이 정말 평범한 동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동전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967년 대한민국 1원 동전은 도대체 얼마인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67년 1원이라고 해서 모든 동전이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1967년 1원의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연도에는 약 4,850만 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으로 희귀 동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전의 연도 하나가 아니라 그 동전이 가진 특별한 상태와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동전을 손에 들어보십시오. 앞면을 보십시오. 무궁화가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꽃의 세부적인 부분이 뭉개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또렷합니까? 이런 질환은 글자를 살펴보십시오. 글자의 가장자리가 선명합니까? 한국은행기라는 글자의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동전을 뒤집으십시오. 더 뱅크 오브 코리아라는 영문이 또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1967이라는 숫자의 모서리도 살펴보십시오. 숫자 1 주변의 표면에는 특별한 흔적이 있습니까? 동전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려보십시오. 찍힘이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작은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동전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상적인 디자인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자가 이상하게 겹쳐 있거나 디자인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밀려 있거나 금속의 형태가 일반적인 주화와 명현하게 다르다면 사진을 찍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긁힘을 오류주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동전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면서 수많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동전끼리 부딪히면서 생긴 흔적도 있고 다른 금속 물체와 접촉하면서 생긴 자국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하게 보인다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품 여부입니다. 오래된 동전일수록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가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집 시장에서는 가격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수십만 달러 같은 매우 높은 가격을 이야기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인증, 정확한 등급, 희귀한 오류 또는 변종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실제 거래 기록.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어야 높은 가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1967년 1원 15만 달러라는 문구를 발견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1967년 1원도 그 가격에 팔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는 15만 달러라는 금액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하나의 극적인 최고 가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동전의 시장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오래된 동전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에 있는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다면 그냥 쓸모없는 1원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진을 찍으십시오.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오래된 동전을 발견하는 사람과 진짜 수집가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7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4개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1960년대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당시의 경제, 당시의 화폐,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가는 일상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작은 황동 동전 하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무궁화입니다. 오늘날에도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하지만 1960년대의 동전에서 무궁화가 국가화폐의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손에 들고 무궁화를 바라보면 단순한 꽃무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었던 실제 화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성이 오래된 주화 수집의 매력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도 있습니다. 어떤 동전은 시장에서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이 가족에게서 가족으로 전달된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보관했던 동전,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동전,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동전. 이런 물건에는 개인적인 역사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팔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동전이 있습니까?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오래된 지갑을 찾아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나온 작은 동전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용된 한국 주화가 있다면 연도와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하지 마십시오. 광택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포나 금속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사진 하나와 자신의 동전을 비교해서 바로 고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동전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1967년 대한민국 1원 동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특별한 최고 가치 시나리오의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15만 달러입니다. 네. 무려 15만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1967년 1원이 15만 달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1967년 1원의 실제 시장 가격은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15만 달러와 같은 극단적인 금액을 현실적으로 논하려면 매우 특별한 동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뛰어난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검증 가능한 희귀 오류 또는 특별한 변종이 존재하거나 전문적인 인증과 강력한 거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동전이 평범한 사용품이라면 이 금액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동전에서 정말 이상한 제조 특징을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작은 1원짜리 동전은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주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희귀 동전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띄는 금화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동전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오래된 1원짜리 동전.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동전. 오래된 상자 안에서 발견된 동전.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1967년 대한민국 1원은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동전입니다. 발행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으로 엄청난 희귀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동전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좋은 예는 수집가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오류나 변종이 확인된다면 그 가치는 일반적인 동전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1967년 1원 동전을 발견했다면 그냥 다시 서랍에 넣지 마십시오. 먼저 앞면을 확인하십시오. 무궁화를 확인하십시오. 1원 글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글 확인하십시오. 뒤집어서 더 뱅크 오브 코리아를 확인하십시오. 1967이라는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장자리까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사진을 남겨두십시오. 동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의 교훈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동전의 진짜 가치는 동전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액면가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동전이 얼마나 희귀한지,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문가와 실제 시장에서 검증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의 손에 오래된 동전 하나가 들어온다면 웃으며 지나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평범한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동전이 여러분에게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동전은 1967년 대한민국 1원. 작은 황동 동전이지만 그 안에는 한 시대의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라면 수집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15만 달러라는 숫자는 극단적인 최고 가치 시나리오이며 모든 1967년 1원의 실제 가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동전이 어떤 상태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1967년 1원 동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 그리고 동전의 상태가 어떤지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래된 동전 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래된 동전 이야기와 숨겨진 화폐의 역사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오래된 동전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때로는 한 시대 전체를 기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동전을 절대로 너무 빨리 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